실력 정석 26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정의역이 이렇게 되고 치역이 이렇게 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a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그리고 여기는 y 절편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역이 이렇게 될 때 치역이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은 어쨌든 정해지는 거고 x가 이렇게 넣었을 때 자, y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직선이라는 거죠. 직선. a가 만약에 즉 기울기가 그래서 0보다 크게 되면은 이거는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말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최소값. 그리고 x는 1에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직선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는 1일 때야 됩니다. 근데 치역이 1 이상 3 이하라고 했으면은 1과 3 사이에 있는 값은 모두 다 가져야 됩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y값의 최소값은 1이어야 되고 최대값은 3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은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최소값인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1을 넣었을 때 a 플러스 b는 최대값인 3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양수가 나올 것입니다. 네. 그리고 a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이때는 직선 자체가 이제 감소 이렇게 되는 직선이 나올 것이고 여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1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최대값은 즉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 나와야 되는 거고 a 플러스 b는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여기 있는 값을 전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1보다 살짝 커도 안 되고 최대값이 3보다 살짝 작아도 안 됩니다. 무조건 1과 3으로 고정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은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으로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뭐가 되려면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되려면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거나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도록 이 점을 지나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값,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에 있는 y값을 전부 다 가지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기 위하니까요. 가지려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정의역에 맞춘 치역은 어떤 범위가 되냐면은 여기와 여기 값 사이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치역의 범위는 여기 전체인데 그럼 이럴 때는 치역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여기 있는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y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점을 이렇게 지나거나 이 점을 지나거나 해야겠죠. 다음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두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네요. x축 위의 점 P, x, 0에서 두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fx를 할 때, 자,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fx는 개수입니다. 개수. 그러니까 함수값 자체가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나오겠죠. 0,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두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 접선의 개수의 최대값, 즉 그을 수 있는 접선의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은 4개입니다. 4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5개가 되거나 6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최대가 2개거든요. 근데 원이 2개니까 당연히 4개가 최대겠죠. 그래서 fx가 나올 수 있는 값은 0, 2, 3, 4 이렇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공역이죠. 공역. 이것이 치역이 될 수도 있는데 공역입니다. 일단은 공역이죠. 실제로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모르니까.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자, f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의 범위를 각각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0이려면 즉 접선의 개수가 없을 때는 언제냐면은 P가 이런 데 있으면은 두 원의 내부에 있으면은 절대로 접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원의 내부에서는 원에 접하는 접선을 그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그런데 이게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딱 범위 경계에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요 원에 대해서는 접선을 그릴 수 없지만 여기 딱 원에 요 원에 대해서는 접선을 단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접선이 한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두 개일 때는 언제냐면은 이렇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원에 대해서는 바깥쪽에 있는데 아직 다른 원에 대해서는 안쪽에 있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을 수가 있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일 때는 언제냐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또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3일 때는 3개라는 거잖아요. 여기면은 3개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2개. 따라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3일 때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두 원 바깥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x축과 y축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0일 때네요. 자,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여기를 일단 확보할 수 있고요. 이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워져 있는 거죠. 1과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y값이 1이 나와야 돼요. 여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3, 1 요거일 때 2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비워두고 둘 여기를 이렇게 비워둬야 됩니다. 여기의 값은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의 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과 3일 때는 함수값이 3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의 값은 여기에는 1이고요.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 마지막 맨 위에 가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다음 3번. 오른쪽 그림은 정의역이 이렇게 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런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1번을 그리려면은 이 원래 함수를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y축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y축 대칭으로. 왜냐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요. 2번의 그래프는 자, x가 0 이상인 부분을 y축 대칭 모양으로, 대칭 이동이고요. 이거는 대칭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y축의 대칭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나오는 거죠. 3번. 이거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지우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위로 올려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fx가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고 0보다 작은 부분만 x축 위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볼게요.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는 x 대신에 x-1을 넣겠다는 거고, 이때 y는 f 절대값 x-1이 되는데 절대값 안에는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런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절대값 성질에 의하여. 그래서 평행 이동하면은 이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자,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요. 이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거나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1대1 성질, 1대1 함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어쨌든 절대값이 나와 있고 절대값 안에가 이제 x는 1일 때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fx를 1의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2x가 될 것이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x가 1 이상이고 이때는 x가 1 미만일 때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 여기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해야 돼요. 증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기 1일 때고 여기도 이제 여기에서 1일 때 값과 여기서 1일 때 값이 같아야 돼요.
뭐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면은 직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는 1-a 플러스 2a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 부,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1-a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a의 조건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a는 그냥 1보다 작으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도형 이것과 직선 이것이 자 세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네요. 세점에서 만날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일단은 우선입니다. 우선 과제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fx로 합시다. 저거를 범위는 세 가지로 나오겠죠. 그리고 각각 절대값의 부호를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이렇게 되고 선을 좀 자, x축이 이렇게 되고 자, y축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때 그래프는 자, 여기 값이 1이라고 할게요. 1보다 작을 때는 1을 계속 가지는데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 모양이 자, 여기에서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직선이 돼요. 여기가 1이고 2x-1은 직선이 돼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다시 또 뭐가 됩니까? 여기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여기의 값은 3이고요. 2. 이 직선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a이고 y 절편이 2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y 절편이 2라는 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얘와 교점이 3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딱 지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은 점이 3개가 되겠죠. 교점이. 그리고 얘가 교점이 3개가 되다가 만약에 x축과 평행하게 되는 순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보다는 살짝 올라와야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a가 0이 됩니다. 기울기가 0일 때니까요. 그럼 이때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자,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예요. 자, 여기 길이는 2입니다. 여기 길이는 1이고요. 그래서 여기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보다는 살짝 작아야 하고 0보다는 살짝 클 때 교점이 3개가 나올 것입니다. 즉 답을 쓰자면 결국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 범위에서 교점이 3개가 나옵니다. 6번 26-6번 수직선 위에 3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이 녀석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P의 좌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P의 좌표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PA 플러스 PB 플러스 PC를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는 절대값 x-1 더하기 x-4 더하기 x-6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최소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이거의 최소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갑자기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이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절대값이 3개니까 3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x가 1일 때, 여기는 x가 4일 때, x가 6일 때입니다.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요거의 기울기가, 여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의 기울기는 1이 되고, 요쪽의 기울기는 3이 됩니다. 범위를 쪼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니까 도대체 X가 몇일 때 최소값이 되느냐? 여기일 때겠죠. 여기일 때. 그래서 P가 4일 때 P의 좌표가 4일 때 요 PA 플러스 PB 플러스 PC의 길이가 최소가 됩니다. 이거의 합이. 다음 26-7번 방정식 y는 이것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요거는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이 직선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걸 분석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유명한 방정식이에요. 유명한 그래프가 됩니다. 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4라는 그래프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마름모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것에 여기에서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없다고. 절대값이 없는 직선을 그리면은 y절편은 4가 되고 x절편은 2인. 여기가 2고 여기가 4. 그래서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직선. 근데 여기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일사분면만 그립니다. 일사분면만. 그리고 이 일사분면에 그린 직선을 y축, 원점, x축에 각각 대칭시킨 거를 이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누구의 그래프? 이 녀석의 그래프입니다. 이거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게 m값에 관계없이 이거의 그래프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보이래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자, 이제 여기서 이 직선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직선을 여기서 m에 대해서 묻고 정리하면은 y-1 더하기 m-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m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엇을 지납니까? 1,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m값에 관계없이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1,1이 어디냐면은 내부에 있어요. 예,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가 1,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마름모 내부에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방정식 이거에 이 직선은 마름모 내부에 있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니까 어떻게 그리든 간에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1,1은 지나는데 그것이 마름모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보였습니다. 2번 방정식 이것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을 때 m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이번에는 요건데 자, 이건 바뀌었습니다. 식이 비슷하지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래프를 따로 그려봐야겠죠. 자, 이번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x축과 y축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것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방법이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y절편은 1, x절편은 2가 되는 요 일사분면에 있는 직선을 y축 원점
x축에 다 대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돼요. 이 직선은 1,1이 지났는데 1,1이 이번엔 여기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랑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만나죠. 그리고 이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으려면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벗어난 범위에서는 반드시 이 마름모와 만나게 되겠지요. 이때 여기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기울기가 m이니까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m이 0일 때 이거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면 m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겠죠. 이 범위에서는 요 마름모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 절대값 x 플러스 b 절대값 y는 c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이게 c가 양수였겠죠. 양수고 a하고 b가 양수일 때는 얘가 마름모 그림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마름모를 그리는 방법은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분면에서 있는 직선을 그린 다음에 즉 일사분면에만 있는 부분을 y축 원점 x축 대칭시켜서 만들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포물선 이것의 꼭지점이 원 이것의 내부에 있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쉽게 생각합시다. 원 내부에 있다라는 거는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작으면 됩니다. 반지름보다. 자,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을 구해보면 될 텐데, 자, 포물선 y는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a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2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2a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계산은 마이너스 a, 2a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고 이것이 뭐보다 작다?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원 지금 일반형이죠.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원의 중심의 좌표 그리고 반지름 길이 구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굳이 여기가 좀 중요하겠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9번 2 이상 4 이하일 때 자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절대값 안에가 2차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 함수를 잠깐 정리하면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2 이상 4 이하에서 여기에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절대값을 풀어서 함수를 고쳤으면 되는데 자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3 이상 4 이하일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x제곱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때는 x의 범위가 2 이상 3 미만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합니다. 최소. 그리고 여기에 최대 최소를 또 따로 구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가지고서 가장 큰 게 이 녀석의 최대, 가장 작은 게 이 녀석의 최소가 되겠죠.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할 때 여기에 등호가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3을 넣었을 때 여기에 3을 넣었을 때 결과랑 여기에 3을 넣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3은 이쪽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10번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 이동하면 이것을 접한다고 하네요. 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포물선이 접한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평이 이동했을 때 상황을 알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y는 x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뭐랑 접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풀어야 되는 거는 뻔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제곱 마이너스 2 이 연립방정식을 풀고 이 연립방정식이 2차식인데 이것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이 되면 되겠죠. 판별식이 0이다.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m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접한다라고 했으면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판별식 0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fx가 이렇게 나오고 gx가 이렇게 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봅시다. fgx가 0 이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fx를 한번 잠깐 봅시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 얘가 0 이상이 되려면은 이걸 풀면 x값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3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fgx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녀석이 이걸 만족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gx가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3 이상이면 돼요. 이것 또는 이거일 때 x값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하겠죠. 얘가 0보다 크겠죠. 이게 항상 성립하면 됩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한번 봅시다. gx는 2차식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데 어떤 거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 즉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최대값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gx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밖에 없고 이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즉 이걸 풀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0보다 0 이상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하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a의 범위가 나오겠죠. a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12번 두 점 이것을 지나는 포물선 y는 fx가 있다. 제 x값에 관계없이 자 이것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자 fx의 값을 구해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f e-x는 fx가 성립하고 이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여기에 x는 1-t라는 거를 대입을 해봅시다. 모양을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은 f1 플러스 t는 f1-t라는 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을 가지느냐면은 1을 기준으로 t만큼 더한 거랑 1을 기준으로 1만큼 t만큼 뺀 거랑 함수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건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t가 양수일 때. 근데 그게 함수값이 같대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칭이 되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1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아요. 근데 함수값도 같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 대칭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포물선이 대칭이라는 거예요. 포물선이 대칭. 그러면은
꼭지점에 포물선의 꼭지점에 x 좌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무조건 이런 꼴이 되겠죠. ax-1의 제곱 플러스 b 이런 꼴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 두 점을 대입을 해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 얘가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사실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점 1,1, 4,4를 지나고 x축에 접하며 x축의 수직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네요. 자, x축에 접하고 축이 x축의 수직이라는 거는 그 포물선의 형태는 무조건 a x-b의 제곱꼴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대입해서 식을 이끌어내면 되겠죠. 대입. 그러면은 두 식이 나오겠죠. 자, 1,1을 대입해서 나온 식은 a 1-b의 제곱은 1이라는 거고 4를 대입하면 a 4-b의 제곱은 4가 될 것입니다. 이때 이거 두 식을 빼면 돼요. 예, 뺐을 때 좀 빨리 풀립니다. 빼보면 알게 돼요. 이거를 왜 빼면 왜 빨리 풀리는지는 실제로 빼보면 알게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x축에 접하며 축이 x축의 수직인 포물선 자체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14번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1을 위해 점 P와 점 이것을 잇는 선분 AP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Q의 자치의 방정식이래요. 자, 자치의 방정식이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Q니까 Q의 좌표를 x, y라고 놓죠. 그리고 P의 좌표는 a,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P가 a, b라면은 당연히 b는 a 제곱 플러스 1을 만족을 하겠죠. 이때 q를 x, y라고 놨는데 이러면은 얘는 외분 공식, 그러니까 외분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는 거예요. a, b와 2, 1을 외분 공식을 이용하면은 2a-2, b가 됩니다. 자, 이걸 잘 해석을 하면은 이걸 변형하면은 a는 2분의 x 플러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b는 2분의 y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a 제곱 플러스 1이 b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은 2분의 y는 2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양쪽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은 y는 2분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사실 뭐 안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써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여기서 정리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건 결국은 자치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자치 형태가 포물선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포물선이 나온다는 거. 1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거를 만족할 때 자 이것의 해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문제가 푸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한다는 건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가성질에 의하여 이 부분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f-2x 플러스 3과 똑같습니다.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fx제곱이 f-2x 플러스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를 주목해 봅시다. fx원이 fx2보다 크려면은 x2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x1보다. 그러면 나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럼 뭘 푸는 겁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는 걸 푸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게 나온 거는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거 부분이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요 풀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 단어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함수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함수가 나오죠. 뭐 절대값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만나는 점, 최소, 자취, 내분, 외분,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문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서 이 문제는 어디랑 연결이 된다. 이 문제는 어느 단원과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